그 순간 로비 한가운데서 내 얼굴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함을 말씀해 보세요. 서동욱입니다. 면접장 공기가 그 세 문장으로 뚝 끊겼습니다. 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께서 펜을 쥔 손을 아주 천천히 풀어버리셨습니다. 펜은 바닥에 떨어졌고요.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바닥을 타고 길게 굴렀습니다. 최하준님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렸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질문을 던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굳어버린 사람, 그 노신사였습니다. 도원유통 명예회장 서명철, 사람 뽑는 자리에 빠진 적이 없다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하준님 얼굴을 훑는 순간 면접이 아니라 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듯이요. 눈매를 보셨고요. 입술선을 보셨고요. 턱 끝의 습관까지 읽으시려는 듯 했습니다. 하준님은 순간 이유 없는 오싹함을 느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뭔가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분위기였습니다. 면접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다만 그 뒤부터 서명철 명예회장님의 질문은 서류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파헤치는 질문 같았습니다. 하준님은 대답을 차분히 이어가셨지만 목 뒤가 뻣뻣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취업이 아니라 어떤 시험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합격 여부는 추후 통보된다는 안내가 나왔고요. 하준님은 문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그분 눈빛에 완전히 붙잡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에서 하준님은 자기 얼굴을 보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단정했고 준비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울렸습니다. 왜 그 이름 하나에 저분이 저렇게 흔들리셨을까? 그날 밤 서명철 명예회장님은 집무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서랍을 여셨습니다. 가장 깊숙한 칸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환한데 묘하게 서늘한 느낌이 남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명철 명예회장님은 사진 위에 시선을 오래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사진을 넘기셨습니다. 하준님의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명예회장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름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명철 명예회장님의 손이 비서실 전화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조용한 확인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서명철 명예회장님은 비서실장 오경수님을 부르셨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문을 닫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말이 새면 안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오경수님은 늘 침착하신 분이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요. 지시를 받으면 감정 대신 일정표부터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날은 명예회장님의 눈빛을 보고 한 번 숨을 삼키셨습니다. 명예회장님이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극비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흔적을 남기지 말아달라는 그 특유의 냉정한 부탁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의 작은 집에서는 하준님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합격 통보가 오기만 기다리셨습니다. 어머니 최서연님의 약 봉투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고요. 병원 예약 날짜가 빼곡한 달력도 눈에 밟혔습니다. 하주님은 그 달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셨습니다.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감각이 매일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하주님의 눈이 반짝였고요. 손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집안 공기를 바꾸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서연님의 표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웃음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주님이 가장 무서워하던 종류의 표정이었습니다. 말없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의 가장자리를 문지르셨습니다. 그 습관은 불안할 때마다 나타나는 버릇이었습니다. 하주님은 어머니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어머니는 기뻐하기보다 겁부터 꺼내 보이셨으니까요. 어머니의 불안은 단순히 걱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 살던 사람의 불안이었습니다. 문소리 하나에도 몸을 먼저 굳히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서랍을 열었다가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그 집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시다가 다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억지로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주님에게는 이 모든 걸 말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말하는 순간 다시 빼앗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이 오경수 비서실장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확인은 부산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대조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오래된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서명철 명예회장님은 그 보고를 기다리며 창밖만 보셨습니다. 낯선 설렘이 아니라 오래된 후회가 가슴을 두드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오경수 비서실장이 마지막 줄을 확인하는 순간 최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손이 멈춰버립니다. 하주님은 결국 출근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리셨지만 말리는 방식이 너무 절박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하주님은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지키려는 것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정장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고요. 구두는 새 것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주님의 마음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출근이 설레서가 아니라 출근이 두려워서입니다. 이런 감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에 들어갈수록 사람은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어머니는 넥타이를 만지려다 말고 손을 내리셨습니다. 하주님은 그 손끝이 떨리는 걸 보셨습니다. 그 떨림은 어머니의 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주님은 집을 나서며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습니다. 돌아보면 어머니 눈물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반드시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 다짐 하나로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도원유통 본사는 사람을 압도하는 크기였습니다. 유리창은 높았고 로비는 넓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주님은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셨습니다. 이곳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감각이 들었을 겁니다. 신입 교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역사, 시스템, 조직도 모든 것이 정확했고요.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하주님은 자꾸만 면접장에서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서명철 명예회장님이 본인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요.
그날 오후 하준님은 본인도 모르게 로비를 한 번 더 둘러보셨습니다. 왜인지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공간에서는 사람의 직감이 더 예민해집니다. 시니어 분들도 아시지요. 이상한 예감은 대체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서울 어딘가에서는 오경수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름, 주소, 과거 기록, 말로 다 적을 수 없는 연결점들이 조용히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손이 조금 더뎠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고는 읽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준님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타셨습니다. 거울 같은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본인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기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할 때가 많습니다. 점심시간 로비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하나 더 보입니다. 하준님과 너무 닮은 얼굴입니다. 점심시간 안내를 따라 구내식당으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소음이 많은 공간인데도 하준님의 귀에는 이상하게 조용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발소리, 식판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요. 시선이 한 방향으로만 꽂혔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단정했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준님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닮았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님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셨을 겁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보다 먼저 알아봅니다. 그 남자도 멈추셨습니다. 잠깐의 정지. 그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질문이 폭발했을 겁니다. 누구인지, 왜 닮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주변은 금세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술렁임은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준님과 그 남자 사이에 생긴 공기가 너무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준님도 한 발 다가가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려는 걸음이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손끝이 닿는 게 무섭기도 했고요. 이상하게 반갑기도 했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순간적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준님은 그 느낌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건 이유가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가끔 그 이유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 남자는 서하민 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깝다는 말이 따라붙는 인물입니다. 회장님의 곁에서 자랐다는 소문이 있고요. 조직도에는 적혀 있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뉘앙스가 돌았습니다. 하준님은 그 소문을 점심자리에서 스쳐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자신의 심장에 불을 붙였을 겁니다. 왜인지 모르게 나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서명철 명예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경수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명예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얼굴 위로 결심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준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오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서하민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을 테니까요. 자기 얼굴인데 자기 것이 아닌 얼굴. 그 역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병실 복도 끝에서 정장 구두 소리가 멈춰섭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부산. 어머니 최서연님은 병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깥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계속 서늘했을 겁니다. 하주님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전화로는 밝게 들렸으니까요. 그 밝음이 오히려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밝을수록 진실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예의를 갖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오경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요. 손이 침대 난간을 찾았습니다. 이런 몸짓은 평소병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도망칠 수 없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오경수 비서실장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크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메시지는 충분했습니다. 이 만남이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복도 공기가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창문이 있어도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문이 닫히면 공간은 어디든 좁아지니까요. 동시에 서울. 하주님은 회사 의료센터로 안내받으셨습니다. 정기검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대기업은 원래 꼼꼼하다고 스스로를 납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주님의 직감은 계속 찜찜함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명철 명예회장님은 그날 유난히 말을 아끼셨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기다릴 때는 오히려 말이 줄어듭니다. 말을 늘리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명예회장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오래된 후회가 늦게 찾아온 가능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부산병원 정원. 어머니는 벤치로 안내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시선을 마주하셨습니다. 서명철 명예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무게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을 겁니다. 과거가 현실로 내려앉는 순간은 숨소리부터 바뀌니까요. 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얹으셨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지금까지의 인생이 한 번에 밀려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서명철 명예회장님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걸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멀리서 기계음 같은 전화 진동이 한 번 울렸습니다. 오경수 비서실장의 주머니 안에서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벤치 위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래 숨겨진 두 개의 이름이 곧 같은 문장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부산병원 정원 벤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서명철 회장님께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표정이 그러합니다. 최서연님께서는 손끝을 감추려 하셨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경수 비서실장님의 휴대폰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 짧은 진동이 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호흡을 가다듬으셨고요. 서연님께서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마침내 천천히 올리셨습니다. 그 시선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기억의 문을 여셨습니다. 어떤 집의 넓은 거실, 예의 바른 말투 뒤에 숨어있던 차가움, 낯선 식기 소리와 지나치게 반짝이던 바닥. 서연님께서는 그때의 공기까지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집의 냄새가 아니라 숨을 죽이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서연님께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숨겨야 했던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길 힘이 다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주님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시 잃을 것 같아서요.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경험은 말까지 빼앗아 가십니다. 서연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과거의 연결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떠밀려 나왔던 시간이었다는 것. 어떤 날에는 짐을 꾸릴 틈도 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던 것. 그리고 그날 한 아이만 남겨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 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 서연님의 눈빛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다 끝내 꺾였던 사람의 자국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대답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재는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늘 결과로 세상을 정리해 오신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뽑는 자리에 앉아 있던 눈이 이제 사람의 삶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오경수 비서실장님이 조용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으셨습니다. 짧았고 무거웠고 확실했습니다. 오경수 비서실장님은 표정 변화 없이 통화를 끝내셨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굳으셨습니다. 그 굳음은 확인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부산의 벤치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동안 서울 본사에서는 시간이 반대로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준님은 신입교육 중 건강 확인 절차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대기업이니까 꼼꼼하다고 스스로를 납득하려 하셨겠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담당 의료진의 시선이 유난히 길게 머무셨습니다. 검사 항목을 체크하는 펜 끝이 몇 번이나 되돌아왔고요. 하준님은 괜히 어깨가 굳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록되는 감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 어딘가에서 서아민 님도 검진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줄에 서 계시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같은 박자로 움직이셨습니다. 비슷한 체형, 비슷한 고개 각도, 비슷한 손버릇.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에 충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두 당사자뿐이었습니다. 하준님은 이유를 찾느라 애쓰셨고 하민님은 이유를 피하려는 듯 보이셨습니다. 서연님께서는 벤치 등받이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실 때마다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 습관이 나오는 날은 마음이 더 아프실 때였습니다. 서연님께서는 스스로를 달래며 얼굴에 표정을 붙이려 애쓰셨습니다. 하준님에게만큼은 끝까지 괜찮은 어머니로 남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가면이 조금씩 젖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손은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렇게 놓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시면 곧바로 실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진실을 미루는 시간만큼 두 젊은 사람의 삶이 더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서명철 회장님께서 차에 오르시는 순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남습니다. 집 문을 열고 윤정심님과 눈을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서명철 회장님께서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길이 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신호에 멈출 때마다 무언가가 목 안쪽에 걸린 듯 하셨습니다. 말을 삼키는 느낌이 아니라 진실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저택 현관은 늘 조용하셨습니다. 발소리 하나도 크게 울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날은 그 울림이 유난히 차갑게 들리셨을 겁니다. 거실 한편에는 윤정심 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셨고 평소처럼 침착하셨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곧장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방, 가족의 기억을 보관하는 방. 그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는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깥 소리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소리조차 사라지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치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분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윤정심님의 시선이 서류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심님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리셨습니다. 짧은 흔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오래 살아온 사람은 그 흔들림 하나로도 많은 것을 읽어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한꺼번에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결론부터 확인하셨습니다. 윤정심님이 해왔던 이야기와 지금 드러난 사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틈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틈이 시간이 쌓인 거짓말의 모양이라는 것. 윤정심님께서는 초반에는 표정을 단단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단단함도 금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을 때보다 침묵 앞에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말은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침묵은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동욱 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 번 더 늙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날은 특히 더 그러하셨습니다. 면접장에서 본 하준님의 눈매가 사진 속 동욱님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웃음이 갑자기 현재의 질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고 소식을 들었던 날을 떠올리셨습니다. 비가 오던 도로, 연락이 닿지 않던 시간, 그리고 집안을 덮었던 침묵. 그 침묵을 버티게 해준 것이 손자 하나라는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민님을 품에 안고 모든 상실을 한 줄로 정리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한 줄이 두 줄이었을 가능성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민님의 삶도 하준님의 삶도 그 틈에서 각자 다른 상처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윤정심님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집을 지킨 사람으로 여겼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집을 갈라놓은 사람의 얼굴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 두 얼굴이 한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 괴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미워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리하고 바로잡고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움직이려 하셨습니다. 가족을 회사의 문제처럼 처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다시 펼쳐졌고요. 거실에는 윤정심님의 흐릿한 흐느낌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문 하나를 닫으면 끝날 줄 알았던 비밀이 문을 열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명철 회장님께서는 서아민님을 회장실로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믿어온 관계가 그 자리에서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회장실 공기는 유난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돈이라는 말은 때로 감정을 숨기기 위한 포장입니다. 서명철 회장님께서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류는 한 장만 꺼내 두셨고요.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두셨습니다. 오늘은 그 한 장이 충분히 무거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걸음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표정에는 어제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거울이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민님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함께 있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하민님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애틋함도 있었고요. 미안함도 있었고요. 결국은 결단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민님은 평생을 이 집의 성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성이 자신의 보호막이라 믿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호막은 때로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실을 한 번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과거를 정리하셨습니다. 서동욱 님이 떠난 뒤 집안이 어떤 방식으로 버티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가 되었는지, 말은 길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민님이 견뎌온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민님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찾으셨습니다. 눈동자가 잠깐 공중을 헤매셨습니다. 사람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질 때 시선은 갈 곳을 잃습니다. 하민님에게 회장님은 아버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마음속에서도요. 그런데 그 중심이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하민님을 붙잡아주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붙잡는 방식이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끝까지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하민님을 찌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려 하셨습니다. 하민님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회장님의 목소리는 최대한 고르게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 고름이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민님은 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어제 구내식당에서 본 그 얼굴이요. 우연이 아니라 혈연의 흔적이었을 가능성입니다. 하민님은 충격이면서도 이상하게 납득되는 지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의 편안함, 낯선데 익숙했던 감정, 그 감정이 설명을 얻는 순간은 안도와 상실이 함께 오십니다. 회장님께서는 비서실에 지시하셨습니다. 하준님을 회장실로 안내받도록요. 하민님은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놀라움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후 하준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신입의 단정함과 마음속 불안이 함께 보이셨습니다. 하준님은 회장실이라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긴장으로 어깨가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 긴장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퍼즐 속 조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는 순간 공기는 다시 멈추셨습니다. 전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소음이 없었고 어색함을 덮어줄 군중도 없었으니까요. 하민님의 눈빛은 흔들렸고 하준님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얼굴이 오늘은 나무로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세 사람이 함께 앉을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과거의 실타래가 현재의 사람들 앞에서 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준님에게는 어머니가 숨겨온 이유가 있었고요. 하민님에게는 몰랐던 공백이 있었고요. 회장님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세 가지가 한 방에서 부딪히자 누구도 쉽게 숨을 쉴 수 없으셨을 겁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오르셨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좁아 보이셨을 겁니다. 하민님의 손은 무릎 위에서 몇 번이나 겹쳐지셨습니다. 손가락을 맞물렸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움직임은 불안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준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본인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느낌을 견디고 계셨을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품었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지금은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자기 삶의 근원을 확인해야 하는 목표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두 젊은 사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으셨습니다. 오늘 멈추면 또 다른 긴 시간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하십니다. 문을 열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이름이 드디어 불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세 사람의 발걸음이 느려지셨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미뤄졌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민님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두고도 바로 돌리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나고 싶은 만큼 두려워지기도 하십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단어는 늦을수록 더 무겁습니다. 하주님은 한 걸음 앞서 계셨습니다. 그 한 걸음에는 결심이 있었고요. 죄책감도 있었고요. 어머니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보셨습니다. 그 거리만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셨다는 뜻이니까요. 문이 열리고 병실의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서연님은 침대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그러합니다. 서연님의 시선은 먼저 하주님에게 머무셨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하민님을 본 순간 서연님의 표정이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놀라움이라기보다 오래 눌러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님의 손이 이불 위에서 더듬듯 움직이셨습니다. 그 손끝에는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만났던 얼굴을 현실에서 확인하려는 손끝이었습니다. 하민님은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허리를 숙이려다 멈추셨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서연님의 손이 하민님의 손등 위에 얹히는 순간 하민님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으셨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것입니다. 따뜻함은 설명보다 먼저 사람을 설득합니다. 하주님은 곁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빈자리가 지금 여기에서 채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여러 사람의 선택과 침묵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하주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본인이 어머니를 지켜온 세월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형제의 세월을 빼앗아버린 시간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며칠 뒤 서연님의 몸 상태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깊어지고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하주님은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제 막 가족이 이어졌는데 또다시 시간이 끊어질까 두려우셨을 테니까요. 하민님도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가 무너진 뒤 새로 만난 세계마저 잃을까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셨습니다. 윤정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의 당당함 대신 긴장과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나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첩은 시간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심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말을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고르기 위해서 앉으신 듯 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하민님 모습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서연님의 눈빛이 사진 위에 멈추셨습니다. 보고 싶었던 시간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심님의 손이 사진 모서리를 만지다 떨리셨습니다.
그 떨림은 후회였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누군가의 시간을 어떻게 잘라냈는지 이제야 실감하는 후회였습니다. 서연님은 울음을 급하게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숨을 한번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 숨에 오래된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민님은 사진첩을 바라보다가 서연님의 손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그 손은 이미 많은 것을 용서하려는 손처럼 보이셨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더 오래 아프다는 것을 아는 손이었습니다. 하준님은 그 장면을 보며 어머니의 강함을 다시 느끼셨을 겁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사람의 강함이요. 병실 밖에서 회장님은 한동안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족이란 말이 늦게라도 다시 자리를 찾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완성될수록 회장님의 얼굴에서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셨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두 젊은 사람의 삶을 특별 대우가 아닌 당당함으로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병실의 온기가 조금씩 살아나실 때 하준님은 조용히 결심하십니다.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셨습니다. 병실에는 조금씩 평온이 자리 잡으셨습니다. 서연님은 가족들이 오가는 발소리에 힘을 얻으셨고요. 하민님은 매일 조금씩 어머니라는 단어에 가까워지셨습니다. 하준님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움직이셨습니다. 누군가는 원래부터 그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것처럼요. 회장님은 회사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사의 구조도 바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준님이 어디에 서게 될지 그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길을 열어주자는 분위기요. 그러나 그 분위기는 하준님에게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준님은 조용히 자기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빠른 자리보다 납득할 수 있는 시작을 택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버텨온 시간을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준님은 회장님이 내미는 손을 무례하지 않게 밀어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호의로 서는 자리는 언제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준님이 원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선택을 처음엔 아프게 받아들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준님의 고집은 서연님이 만들어주신 고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집. 그 고집이 결국 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것임을 회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 무렵 도원유통은 새로운 방식의 채용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름과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방식을 도입하며 스스로에게도 시험을 거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편들지 않겠다는 시험이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 하준님이 다시 서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입이라는 보호막도 없으셨고요. 회장실이라는 그림자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본인의 호흡과 준비만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과정은 힘드셨겠지만 얼굴은 오히려 더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표날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하준님은 가장 앞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특혜라 말할 수 없는 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도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청년을 이름으로만 부를 수 없으니까요. 그 후 서연님의 치료 과정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이 채워진 뒤에야 몸이 버틸 힘을 되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연님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긴 시간 복도에서 손을 맞잡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첫눈이 조용히 내리셨습니다. 대저택 마당의 나무가지에 하얀 선이 그어지셨고요. 거실에서는 따뜻한 차 향이 퍼지셨습니다. 윤정심님은 서연님에게 차를 따르며 손을 한 번 더 조심하셨습니다. 하미님은 시장에서 사온 군고구마를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하주님은 창가에서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웃으셨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평범한 저녁. 그 평범함이 이 집에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생일날 가족들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촛불은 크지 않았지만 그 빛이 방 안을 충분히 데우셨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추셨다가 같은 타이밍에 웃으셨습니다. 오래된 빈칸이 그 웃음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늦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으십니다.